새로운 감독이 왔더라도 지금까지 그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왔다면 지금쯤은 이런 혼란이 없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안컵 끝나고 감독을 좀 내보내면서 손흥민에게 맡기는 건 좋은데 그냥 해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역할을 명확하게 줘야 되지 않나.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다른 선수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약속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네. 레시피가 분명하고 이렇게 딱 나갈 때 타이밍에 나가야 이게 좋은 요리가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디렉션도 디테일도 자, 전반전 1대0 대한민국의 리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경기였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태국의 조직력과 태국 잘한다. 전력이 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시안컵 때 경기 잘했고 거의 그 멤버 그대로 나왔다. 오히려 송크라신이 아시안컵 때 부상으로 빠졌는데 합류를 했기 때문에 더 강해졌다. 경기를 봐도 전반 네. 20분까지 우리가 그 연속성을 갖춘 태국의 조직력 그리고 긴밀한 그 압박 반응에 상당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 네, 이 팀이 상당히 전방 압박이 좋고 볼에 대한 접근이 아주 훌륭한 우수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점을 전반전에 상당히 잘 활용했는데 제가 뭐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이 팀이 이런 축구를 사실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에요. 저거를 90분 동안 하면 아시안컵에서 결승 갔지. 근데 그럴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아시안컵에서 3경기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먹지 않고 16강까지 올라갔던 저력이 전반전 운영을 저렇게 하고 후반전에 잘 지키면서 승점을 이제 따갔던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전반 30분 동안 실점 위기가 있었지만 잘 막아냈던 거. 뭐 행패스나 백패스 네. 미스도 있었는데 오히려 한 전반 20분이 지나니까 우리 선수들이 좀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깔끔하진 않아도 일단 주민규를 이용해서 박스 쪽 부근에서의 네. 플레이로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밀어붙이자라는 방향을 노선을 변경한 것 같은데 그게 먹히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도권 흐름을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클리스만 감독 시절하고는 좀 변화도 있었고 선수들이 잔디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아쉬움을 느낄 만한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기회를 놓쳤었고 또 주민규 선수 역시 분위기를 우리 완전히 바꾸는 기점이 된 황인범 선수의 그 슈팅 그 루즈볼 상황에서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장면부터 우리가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기록을 보니까 점유율을 초반에 우리가 많이 못했었는데 전반전 점유율이 76대 24네요. 네. 거의 한 전반 25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태국이 하프라인 넘어오지를 못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반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선수들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주민규 선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고 네. 초반에 좀 많이 헤맸고 누가 봐도 긴장한 듯한 우리가 하는 주민규는 저런 게 아닌데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좀 자기가 잘하는 걸 하기 시작을 했고 동료들도 주민규 활용법을 좀 익혀나가면서 좀 완전히 폼이 지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주민규 선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5가지라면은 오늘 전반전에 좀 긴장된 걸 본인도 인정하고 한두 가지 딱 좁혀서 네. 그거 잘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게 팀 전체를 또 살리는 효과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민규를 선발로 쓸 거라면 저렇게 주민규 쪽으로 볼을 뭐 롱볼이 됐든 계속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전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초반에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주민규 선수가 해결을 해주면서 동료들이 연결도 많이 시켜주고 수비수도 끌어내주고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졌고 또 정우영 선수가 오늘 손흥민이 왼쪽에 뛰니까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좀 약간 좀 지연시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공격에 우리가 방향을 왼쪽으로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골이 또 나왔습니다. 그게 그건 아마 뭐 벤치의 선택이었을 것 같고 네. 손흥민 선수를 다시 중앙 쪽으로 이동시키고 정우영, 이재성은 약간 프리롤처럼 움직이게 했는데 네. 결국 왼쪽에서 손흥민, 이재성이 붕괴시켰고 거기서 만들어준 장면으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풀백들이 사실 이것보다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오늘 전반전에 약간 잠잠했기 때문에 요게 뭐 어떤 식으로 후반전에 뭐 선수를 교체를 시킬 건지 아니면은 선수들이 좀 더 폼이 살아날지 봐야겠습니다만 그 부분만 좀만 뒷받침이 된다면은 뭐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골 5점 승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좀 기대를 하는 또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후반전에 태국 10번 교체 투입됐던 수파낫 무안따 선수에게 유일한 유럽파인 무안따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점유율이요 79대 21입니다. 네. 거의 이 정도면은 그 흔한 말로 뭐 가패했다. 가둬놓고 팼다고 할 수 있는 슈팅 22개. 슈팅을 22개 딸려 때렸는데. 네. 상대는 유슈팅 2개 중에 하나를 골로 성공을 시켰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압도적인 숫자가 느껴질 정도의 경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찬스를 만드는 횟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프라이가 상대 박스 부근에 갔을 때 정돈돼가지고 딱딱딱 하는 그런 장면들이 특히나 이재성이 빠진 뒤로부터는 거의 나오지가 않았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계속 교체를 했지만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골을 뽑지 못하고 그냥 무승부로 끝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쉬웠던 게 1대0 상황에서 그때 시간이 후반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황선홍 감독의 어떤 교체 카드 선택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점 직후에 교체한 셈이 됐지만 실점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교체. 이강인과 홍현석을 투입을 하면서 주민규와 정우영을 뺐는데 주민규 선수가 저희가 전반전에 이제 초반에는 약간 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뒤로 앞에서 타겟 역할도 잘해주고 내려와서 받아주고 연계해주는 역할도 잘해주면서 손흥민 선수하고도 좀 합이 좀 맞아 들어가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굳이 뭐 네. 황선홍 감독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은 네. 어쨌든 태국이 우리에게 리드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라인을 내려가지고 안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손흥민을 톱으로 세워가지고 부수는 이선 쪽에 미드필더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연계시켜서 부수는 거를 의도하려고 했는데 근데 일단 타이밍이 꼬이기 시작했고 네. 또 아쉬운 거는 그런 의도로 교체를 했지만은 선수들이 거기에 맞는 디테일적인 움직임이 잘 나오질 않았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규 빼고 나서 10분 있다가 조기석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한 좀 교정을 한 거죠. AS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조기석을 넣으면서 뺀 게 또 이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백효성 선수를 아주 좋아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좀 잔실수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홍현석도 이날 홍현석을 왼쪽 윙으로 쓰긴 했지만 홍현석도 있고 뭐 황인범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 뭐 벤치까지 따지면 박진섭도 있고 뭐 정호연도 있고 그런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날 그 윤활유 역할을 했던 정말 이 선에서 손흥민 완전 자율. 전반에 네. 우리가 득점 장면 외에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네. 이재성이 계속 공을 갖고 있든 없든 유인해주는 움직임을 하니까 그렇죠. 손흥민, 주민규에게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었는데 네. 우리가 모르는 부상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황선홍 감독도 그랬겠죠. 홍현석이라든가 혹은 황인범, 백승호를 전진시키면 그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대체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임시 감독이고 지금 같이 전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선수들이 또 주말 리그 다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고 상당히 많은 자율이 어떤 주어지면서 우리가 1대1 되고 나서는 급해지니까 우리끼리도 많이 겹치고 패스미스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공격이 아까 전진이 뭐 안 됩니다. 측면으로 공을 빼가지고 네. 세 명의 선수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공도 멈춰 있고 선수들도 다 멈춰 네. 있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후반 초반에 한 골을 더 넣어서 2대0으로 달아났다면 저는 사실 게임 끄실 수 있는 경기였다고 보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교체 카드를 준비한 상황에서 골을 먹었으면 저는 그 교체 카드를 다시 접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냥 그거를 시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또 태국이 완전 잠그기 시작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아시안컵 때 자신들이 16강까지 올라가면서 보여줬던 탄탄한 수비력 그게 그러니까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2차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국 선수들 길을 한껏 살려놓고 태국 선수들에게 승점까지 안겨주면서 지금 또 원정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지금도 보시면 라이브 순위가 우리가 이제 태국하고 한 게임 차밖에 안 납니다. 물론 이제 그 월드컵 최종 예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보다 골득실이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2차 예선 통과도 그렇게 수월한 상황이 아닌 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네. 통과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피파 랭킹 네. 결국 최종 예선을 갔을 때 포트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네. 그 우선 1번 포트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본, 이란, 지금 호주나 사우디에게 네. 밀린다. 오늘 태국전 무승부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우리- 포트 2로 내려가 그쵸. 버린다. 그러면 일본이나 이란하고도 한 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피파 랭킹 우리가 이제 22위고요. 태국이 101입니다. 그것도 이제 아시안컵 끝나고 이제 12계단 올라서 101이거든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 3위고 태국이 17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무승부는 우리가 피파 랭킹 점수도 깎아먹는 결과여서 여러 가지로 잃는 게 많은 경기였고 일단 임시 감독 체제로 황선홍 감독이 이제 원정을 좀 가야 되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을 똑같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변화를 분명히 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큰 정우영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삼선에서의 네, 밸런스 붕괴. 지난 아시안컵 때는 그 박용호 선수를 썼지만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상 그 역할하는 선수가 없이 백승호 선수가 그 역할을 맡았지만 아시안 게임 정도 레벨에서는 백승호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지만 A 대표팀 레벨에서는 좀 더 수비적으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최고의 선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선수지만 어느 정도 팀적으로 지금 이 팀이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도 정몽규 회장 욕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월드컵 끝나고 계속 준비 잘했다면 벤투 체제로 왔다면 당연하고 새로운 감독이 왔더라도 지금까지 그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왔다면 지금쯤은 이런 혼란이 없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안컵 끝나고 감독을 좀 내보내면서 손흥민에게 맡기는 건 좋은데 그냥 해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역할을 명확하게 줘야 되지 않나.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다른 선수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약속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네. 레시피가 분명하고 이렇게 딱 나갈 때 타이밍에 나가야 이게 좋은 요리가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디렉션도 디테일도 뭐 일단 황선홍 감독은 임시 감독으로서 지금 선수들 모아놓고 사흘 같이 하고 훈련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원정 때는 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 환경이 또 쉽지가 않을 거고 어쨌든 대한민국 원정을 와서 태국 선수들이 경기를 아주 잘하고 승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제 자신들의 네, 그렇죠. 원정대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 서울 라차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네. 일단 그렇게 했고 라자망갈라 가야 되니까 다음 주 이제 화요일입니다. 26일에 MBC 중계 있고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 경기에서는 좀 네. 화끈한 축구를 기대하지만 그것보다 일단 이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예선에서 네. 간당간당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중국이 어쨌든 싱가포르 상대로 이긴다고 봤을 때 지금 2차 예선에서도 이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전패를 하고 지금 중국, 태국이 이런 식으로 승점을 조금 따가면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또 생긴 거죠. 네, 우리는 이제 태국이랑 2위 싸움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가 좀 오늘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데는 변화를 많이 좀 수비는 안 바꿨거든요. 뭐 김진수 선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원래 2등 선수고 그런데 그 수비 조합에서 우리 실점 장면에서 너무도 말도 안 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여러분 한순간도 나오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 위치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팀의 미켈손 선수에게 그 풀백이 올라와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내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대표팀 선수들이 우리가 리뷰를 할 때도 그리고 또 네. 이런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 놓은 우리 정몽규 회장 네.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축구를 태국 수준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사. 왜 축구의 신이 잔인해요. 우리에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동시에 주고 네, 정몽규 회장을 같이 줬어요. 네. 정몽규 회장의 임기가 지금 손흥민의 대표팀 시기랑 정확히 겹치거든요. 아무튼 좀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 회장을 성토하는 뭐 플랜카드가 많이 나붙었다고 하는데 중계 화면에 하나도 안 나왔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일단 우리가 닥친 이 2차전 태국과의 원정 경기는 그거대로 또 선수단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네, 해서 좀 오늘의 실망을 원정에서 바꿔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득은 하나 있지 않을까요? 주민규 선수, 클리스만 감독이 그렇게까지 개무시할 선수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긴장이 풀리니까는 자기의 플레이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대표팀의 분위기 전환에 이끌었는데 태국전에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규성, 황의조 선수와는 또 다른 스타일로 한국 축구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저는 오늘 손흥민 선수하고 손발이 그래도 잘 맞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좀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큰 실망감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텐데 좀 2차전 때는 이 실망감을 좀 더 큰 어떤 반전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전히 우리가 조 1위긴 합니다만 불안한 조 1위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우정 기자였고요. 네, 서우정이었습니다.